그러면은 이제 티뷰론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네. 티뷰론은 어떤 차였고 어떻게? 먼저 하시죠. 티뷰로는 사실은 1992년에 현대자동차가 그 제대로 된 컨셉트카를 처음 선보인 게 있어요. HCD1이라는 90년대 초반에 HCD, 그러니까 현대 캘리포니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처음 컨셉트카를 내놓은 게 있었는데 상당히 근육질의 스타일 그리고 좀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스타일을 가진 차를 컨셉트카로 내놔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 그 자동차 디자인의 흐름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상당히 호평을 얻었고 그런 호평이 그 다음번 버전 HCD2라는 두 번째 컨셉트카를 내놨을 때 조금 더 다듬어지고 정제되면서 좀 더 좋은 반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현대차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전의 스쿠프와는 또 좀 다르게 양산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포티한 스타일의 쿠페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한참 개발을 하고 있던 아반떼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티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는 지금 디자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나왔던 차들 중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디자인이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이었었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에 가까운 그런 근육질을 보여주는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그거 디자인하신 분 누구시죠? 그 디자인을 그신 분은 이제 지금은 퇴임하신 박종서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 일산 가시는 길에 화정 쪽에 보면은 거기 박물관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맨 처음에 만들었던 모건 모델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직접 이제 만드실 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티뷰론이 96년 4월 달에 그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잠깐 찾아봤었는데 스쿠프가 95년에 단종이 됐고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네요. 후기형 스쿠프가 그때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1년 후에 사실은 나온 차가 너무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1500cc 배기량에서 2000cc 혹은 뭐 1800cc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2000cc 배기량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중형차급에서도 상위 버전이었던 상황이니까 꽤나 높은 배기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팔릴 것이냐, 누가 과연 이걸 살 것이냐, 그리고 1,몇백만 원이 넘는 이 차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96년에 런칭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팔렸죠. 예상보다는 잘 팔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상보다 잘 팔렸죠. 그리고 쿠페 시장이라는 거가 아까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것이냐라는 거가 되게 의문시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프레스토가 나오던 시절에도 많이 팔렸던 차가 포도 세단인 엑셀이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은 뭐 지금은 물론 이제 SUV도 많아졌습니다만, 그러니까 3박스 타입의 똑 떨어지는 포도 세단이 주력이었던 시장이었는데 2명만 탄다고 그래도 무조건 포도 세단을 샀었거든요. 굳이 투도어를 안 사고. 근데 거기에서 티뷰론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와서 그만큼 판매가 된 것도 사실은 꽤 좋은 일이었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티뷰론의 오너였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당시가 96년도가 제가 이제 막 제대하고 복학해서 취업 준비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쿠프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저한테는 드림카였었고, 예, 이거 왠지 뭐 나이가 공개되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티뷰론은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의 로망 같은 차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0cc의 물론 이제 퍼포먼스라는 걸로 볼 때 스쿠프 터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었어요. 예, 덩치도 커지고. 예, 그리고 뭐 가속,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이라든가 뭐 최고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크게 확대된 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근데 일단 디자인이 모든 거를 다 용서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처음에 오픈돼서 나왔던 색깔이 빨간색 같은 빨간색, 그다음에 TGX가 나오면서 팔았던 그 레몬 색깔, 네. 그런 그 굉장한 원색들을 중심으로 쓰면서 아, 얘가 스포츠카구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준 그런 첫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대 이상으로 판매가 된 면도 있었지만은 사실 티뷰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대의 큰 주력 수출 시장이었던 그 미국에서의 인기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의 그 HCD 시리즈 컨셉트카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거를 이제 실제 양산 모델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차였던 거죠. 예.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 비슷한 차급에서 일본 투도 쿠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판매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물론 성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현대차가 그런 차들의 슬슬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던 차가 티뷰런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모터스포츠 얘기랑도 티뷰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가 그 티뷰런 스페셜을 팔았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파란색에 흰색 두 줄 간 차로 그러니까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적용됐던 국내에 처음 팔았던 차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차를 일반 출고 1호차를 제가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타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카비전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왜 500대 한정 생산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그게 피아의 그 레이스카 규정에 맞춰 갖고 그렇게 생산된 스페셜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네트하고 좌우 팬더, 도어의 바깥 부분, 그다음에 뭡니까 해치도어까지, 해치도어까지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를 그렇게 500대 한정 생산을 해서 뭐 내수용으로 300대, 수출용으로 200대인가를 예정을 해놓고 모터스포츠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첫 한정 버전이니까 그것도 되게 좀 특이한 경우였었죠. 실제로 그 차가 이후에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WRC의 F2 클래스였죠, 그게. 앞바퀴 굴림으로 자연흡기 2000cc 앞바퀴 굴림으로 경쟁하는 그 클래스에서 꽤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 바람에 그게 영국에서는 한정판으로 또 판매를 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라는 브랜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엑셀이나 뭐 프레스토나 그런 것들로 해서 싸고 박시하고 뭐 그런 것들만 나오던 회사에서 이런 차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게 저는 되려 티뷰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동희 컬럼니스트께서는 그 본인이 구매하신 그 티뷰런을 가지고 이제 잡지 기사를 내시면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SNS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잡지에 그 기사를 내시면서 나름 미디어계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차이기도 했죠. 근데 티뷰런이랑 티뷰런 터뷸런스랑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사실은 거의 똑같았는데 디자인만 그렇죠.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었죠. 근데 티뷰런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로 상어였었거든요. 근데 터뷸런스로 가면서 헤드라이트가 일단 그 트윈라이트로 바뀌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이쪽 티뷰런을 탔던 사람들은 터뷸런스 되게 싫어하고요. 터뷸런스로 처음 입문해서 탔던 사람들은 티뷰런 그거 뭔데 구형 갖고 그러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도 이렇게 농담 이렇게 논란 아닌 논란 같은 게 있었던 때가 있었죠. 심지어 그때는 아반떼를 타시면서 티비론 엔진 2.0 베타 엔진을 얹고 풀튜닝을 하고 다녔었던 분들이 티비론 그거 잡을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던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시기였습니다. 티비론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티비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약간 부족했던 어떤 상품으로서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대중적인 차원으로 좀 다듬은 그런 성격이 좀 짙은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비론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스쿠프 같은 경우는 튜닝이라는 거가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터보 엔진이 있어서 터보도 바꾸고 네. 뭐 서스펜션 쪽도 바꾸고 많이 그렇게 됐었는데 외관을 바꾸는 에어로 파츠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서스펜션 쪽도 단순히 뭐 스프링이나 댐퍼 정도 바꾸는 거가 아니라 서스펜션 링크라든가 부싱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부품들도 그때 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엔진 쪽은 특히 더했죠. 그러니까 자연흡기 2.0 엔진인데 거기다가 뭐 터보 달고 트윈 터보 달고 네. 그래서 뭐 출력 뭐 400마력이네 500마력이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잡지사 있을 때 그래서 터보 엔진이 달린 터보 튜닝을 한 티비론들만 모아서 이렇게 다이나모에 얹어서 측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휠 다이나모에 얹어서 정말로 300마력이 나오느냐 그걸 갖고선 측정을 해서 기사를 한번 쓴 적도 있었죠. 되게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튜닝 카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정부 규제라든가 뭐 그런 단속들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티비론이라는 차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튜닝 시장이 굉장히 커졌던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티비론에 올라갔던 또 베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르게 상당히 좀 블록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튜닝을 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그 내구성이 나왔던 그래서 오히려 또 튜닝하는 분들이 또 열심히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리고 모터스포츠 쪽도 마찬가지였었던 게 그러니까 그때의 용인 지금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로 돼 있습니다만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였었죠 그때는. 그때 거기는 가보면 그러니까 선두권에 있는 차들이 스쿠프하고 그 다음에 콩코드였었어요. 네. 기아 콩코드. 그러다가 근데 이제 스쿠프는 터보 엔진이었고 그리고 콩코드는 2.0 DOHC 엔진을 얹어서 했었는데 그게 스쿠프가 티비론으로 대체가 되면서 사실은 모터스포츠 판도가 싹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티비론들 거의 원메이커 수준이 되면서 그 차들이 휩쓸게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의 출력이 올라가고 성능이 더 좋아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경기장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마력, 500마력짜리 엔진을 얹었던 차들 중에는 이제 드래그 레이싱을 하는 그 차들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직선 400m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티비론이라는 차가 나오면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모터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찾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됐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동차 문화의 변화에 그 불꽃을 당겨준 그런 차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